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는 HCT에 대한 정량적 분석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에 HCT가 22년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기존에 제가 HCT를 분석한 게 있어갖고 겸사겸사 분석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전에 안내사항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관련 주요 내용은 정량적 분석이며 분석에 대한 과정을 투자자분들께 공유드림으로써 기업 정량적 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던스 제공 및 시작에 대한 계기의 제공을 드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거론되는 기업 HCT는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기업의 매수 추천은 절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내용 중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며 해당 내용에 대한 모든 판단 및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해당 설명회 및 분석 내용을 듣고 읽으신 투자자에게 모두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린 바입니다. 이상으로 사전 안내사항 설명드렸고요. 우선 간단하게 HCT 사업보고서를 보시면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CT는 두 가지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 인증 서비스입니다. 정보통신, 자동차 전장, 배터리, 이를 이용한 에너지 저장 장치 제품의 시험 인증을 주요 목표 실현하고 있으며 최근 5G 통신을 기반으로 한 블라블라, 배터리, 전장 분야 자율차, 스마트 시티 등 전 산업 부분에서 확대 적용하고 있다. 두 번째 사업 부분은 교정시장입니다. 통계 자료가 작성된 21년 쭉 교정 성적서의 표준화 및 측정 자동화 등으로 교정 품질을 높이고 생산률을 증대시켜서 교정 시장 내에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교정 쪽에는 보잉 쪽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미국 쪽 보잉 쪽에 주요 제품 및 서비스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인증하고 교정 분야 두 가지로 사업 분야가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험 인증 쪽에서는 정보통신기기, 차량용기기, 배터리. 최근에는 이 배터리를 좀 성장 축으로 삼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이고요. 기타, 그다음에 교종. 부동산 임대가 일부 소량이 있고요. 정보통신기기는 주로 휴대폰, 스마트폰, 중계기기지국, 삼성 쪽입니다. 삼성 쪽. 차량용 기기는 현대모비스나 현대차, 기아차 그렇게 했죠. 배터리 쪽에는 중소형 배터리가 써 있는데 최근에 시험 기기를 들여서 2차 전지 쪽 대형 배터리를 주타깃으로 하고 있고 많이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장추로 삼기 위해서. 교정 쪽에는 이렇게 교정 분야가 있습니다. 국내 상장사 중에서는 그 경쟁사가 DTNC라고 있고요. DTNC도 마찬가지로 주력이 이제 인증 쪽이, 거긴 교정이 없고 시험 인증밖에 없습니다. 근데 약간 HCT와 차이점은 뭐냐면은 바이오 산업 쪽이, CRO 쪽이 최근에 매출액을 주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HCT하고 DTNC의 주력은 시험 인증 쪽이고 시험 인증에서 파트에서 특히 정보통신기기가 두 기업은 주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일단 간단하게 일단 속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기존의 HCT 관련해서 작년에 2분기 실적 나왔을 때 분석권을 써놓은 게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내용 체크해 보시고 22년 2분기 실적까지 해갖고 다음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썼던 게 뭐냐면은 제목을 HCT 미약해지는 성장률 이렇게 감히 작성했는데요. 내용을 잠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8월 28일 날 2분기 실적 발표된 후에 작년에 작성한 글이고 21년 2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분석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걸 작년 거를 왜 이렇게 공유드리냐면은 현재하고 그 추세가 그때 당시에도 미약해지는 성장 그로스 레이트라고 적었었는데 22년 2분기나 22년 1분기, 21년 4분기, 21년 3분기 마찬가지로
그런 제 그때 이 추론은 거의 트렌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일단 글을 먼저 보시고 간단하게 보시고 그다음에 22년 2분기 실적을 통해서 현재 모습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21년 2분기 실적년으로는 매출액은 역대 분기 최대를 기록했었습니다. 그러나 OP,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은 QQ로 이렇게 감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환단 비율하고 이건 이렇게 지나가도록 하고요. 이 주력 분야가 시험인증기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교정 분야하고 시험인증에서도 특히 정보통신기기 그 당시에는 그 메인 사업 부분인 정보통신기기의 성장률 확대 모습이 2분기에 확인이 됐었습니다. 정보통신기기는 파란색이거든요. 매출액. 계속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메인 사업 부분이거든요. 정보통신기기의 매출액이 YOY로는 감소했으나 20년 2분기에는 21년 2분기에는 2분기만을 따져봤었던 거죠.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YOY로 20년에 코로나 팬데믹 때 좀 감소했다가 21년 2분기에 그때 당시에 메인 시험인증 분야인 정보통신기기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는 최대 매출 경신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및 5G 기기 출시량 및 매출과 연동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직원 수는 지속 증가 추세. 직원 수는 선차트거든요. HCT나 DTC 같은 시험 인증 업체 같은 경우에 특색이 뭐냐면은 일단은 직원 수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 인력으로 다 인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몇 년 사이클을 통해서 캐펙스, 시설 투자를, 설비 투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대규모로 집행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직원 수는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고 매출액을 증가시키려면은 그다음에 캐펙스를 주기적으로 몇 년 사이클 단위로 해야 하고 계속 높여줘야지만 시험 인증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기업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시면 감가상각비가 주황색이거든요. 계속 이렇게 높게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당시 그 HCT는 판관 비율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향 추세인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21년 2분기의 상반기, 그러니까 상반기 때 HCT 연도별 매출의 성장률 차트를 이렇게 한번 체크해봤고요. 22년부터 성장률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21년 상반기에 약간 다시 반기로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이것도 한번 22년 2분기로 기점으로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 매출액은 그때 21년 2분기 때 이렇게 계속 감소 추세를 보여줬었고, 그래서 제목을 지속 약해지는 그로스 레이트라고 그렇게 감히 작성해 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써놨는데 HCT와 같은 시험인증 산업군의 기업은 주기적으로 3, 4년 사이클로 높은 키펙스 집행을 통한 성장 동력이 반드시 필요한 섹터 내 기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 DTNC도 마찬가지거든요. DTNC도 체크해보면 높은 키펙스 집행이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과거 17년의 높은 키펙스 집행 후에 7년의 키펙스 집행 후에 20년까지 높은 성장률을 지속하여 왔고 이제 다시 높은 캐펙스 집행 사이클의 시기로 진입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판단한다고 그때 당시에 써놨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만약 그럴 경우 레깅 뒤에 발생되는 높아지는 감가상각비로 인하여 이익률은 감소할 개연성이 높아질 상황이 발생 안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21년 2분기 그때 당시에 분석권을 같이 살펴봤고요. 22년 2분기 실적을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잠정 실적만 발표돼갖고 그 환감비나 그다음에 매출 총이익 관련해서는 수치가 없어갖고 업데이트를 못했습니다. 22년 1분기까지만 해놨고요. HCT는 체크해보니까는 그 직원 급여하고 감가상각비가 가장 비용 중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고정비용 성격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매출 총이익률이 40%대를 유지하는 높은 매출 총이익을 유지 중이고요. 판관 비율을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우하향하는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매출액은 22년 1분기에 역대 분기 최대를 찍었는데 반면에 영업이익은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고정비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업의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증가되면 고정비 효과가 발생되면은 영업이익도 같이 급증하는 레버리지 효과를 발생시키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업이익은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그 판관비 비용 중에서 급여하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인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단기간에 거쳐가고 한 3, 4년 사이클 단위로 지속적인 높은 캐펙스를 유지시켜야지만 집행해야지만 기업의 이제 영업 활동을 정상적으로 올릴 수 있는 기업의 구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나 그런 것들 비용들이 많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익이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되기 좀 힘든 기업 구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비록 고정비용 성격의 기업일지라도요. 22년 1분기 실적을 업데이트한 손익계산서 조합 차트고요. 보시면은 그때 방금 전에 그 분석을 21년 2분기 그때 시점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그 이후에 매출은 계속 증가를 했는데 22년 1분기 역대 최대를 찍고 22년 2분기에는 아쉽게도 좀 QOQ로 꺾이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더 하신 거는 보시면 이익률이고요. 그 다음에 더 하신 거는 이익이 보니까는 20년 1분기 이후에 거의 20년 1분기 이후에 역대 분기 최저 이익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아쉬운 부분이고요. 사유는 아무래도 감가상각비하고 높은 인건비 때문에 지속되는 높은 인건비 사유로 판명되고 추론되고요.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가상각비를 추론한다면 캐펙스를 체크해 보면 되겠죠. 보시면 이렇게 3, 4년 주기로 이렇게 높은 캐펙스를 집행한다고 했었는데 17년에 높은 캐펙스를 집행하고 꾸준히 오다가 21년쯤에 대해서 다시 높게 캐펙스를 집행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체크해보니까 미국 쪽에 그 부동산을 구매를 했더라고요. 21년 하반기에. 그다음에 여기는 지속적으로 이제 설비 투자나 지속했던 거로 파악되고요. 최근에 사업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는 전자공시에 보다 보니까 좀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경쟁사는 그 DTNC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DTNC는 HC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은 CRO, 그러니까 바이오 쪽에 CRO 사업이 그쪽에 주력은 요즘에 매출액이 가장 높게 잡히거든요. 근데 HC는 CRO 쪽에는, 바이오 CRO 쪽에는 뒤에 최근까지 없었는데 22년 7월 달에 보시니까 그 탑업인 주식 출자 증권 취득 결정이 공식에 있었는데 보니까는 드디어 HCT도 CRO 쪽으로 주식회사 H바이오를 CRO 사업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캐펙스를 더 집행을 했고 보니까요. 취득금액 50억, 자기 자본들이 7%. 그래서 HCT도 DTNC와 마찬가지로 CRO 쪽에 이제 분야에 진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그렇고,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돌아가서 이 캐펙스 관련해서 레깅되는 감가상각비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해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감가상각비가 17년 1분기부터 22년 1분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높아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HCT는 고정비용 성격이고 급여하고 감가상각비가 가장 비용적이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가상각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높아지니까는 비용이 계속 증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매출액이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고정비 효과를 이렇게 제대로 발생시키지 않는 구조를 사유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유는 그 직원입니다. 직원. 종업원급여. 직원 수를 이렇게 체크를 해봤거든요. 폐생막대인데 이렇게 계속 장기간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17년 1분기 대비 약 한 2배 정도 이렇게 직원 수 늘어났네 보니까요. 그 매출액은 파란색인데 이게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수가 계속 증가되고 높은 캐펙스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주황색이거든요. 집행되다 보니까는 감가상각비와 조업원 급여의 높은 비용 발생으로 인해서 이익은 고정비용 성격에 의해도 불구하고 레버리지 효과가 이렇게 제대로 발생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서두에서 그 사업의 내용에서 보셨듯이 그 시험 인증하고 그다음에 교정 분야 두 개로 이렇게 사업 부분이 나누고 시험 분야, 인증 분야에서도 HCT의 주력은 정보통신기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삼성량 5G 스마트폰하고 5G 기지국, 그 다음에 차량용 기기, 그 다음에 HCT가 최근에 PR을 많이 하는 주력 성장 분야로 PR을 많은 배터리, 2차전지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22년 1분기까지밖에 자료가 없고요. 보시면은 파란색이 정보통신기기,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우상향하는 좋은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교정 분야도 계속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유지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차량용 기기, 배터리가 노란색이거든요. 최근에 이렇게 홍보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거를 별도로 한번 다 구분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아까 노란색으로 표시됐는데 이렇게 별도로 표기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매출액이고요. 배터리 2차전지용 배터리 매출, 시험 인증, 장비를 다 구비시켜놨더라고요. 보니까요. 최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계속 증가되는데 전체 매출액에서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4%대, 5%대 이밖에 안 돼요, 지금요. 그래서 2차전지 쪽으로 배터리 시험 인증에 대해서 성장성은 아직 뚜렷하게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거 지속적으로 주력 산업으로 사업 시험 인증 분야인 정보통신, 전자기기 인증시험 매출액 추이를 체크해봤습니다. 아까 DTNC하고 HCT가 경쟁사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DNC하고 같이 비교를 해봤습니다. 과거에는 DTNC가 주황색인데 이렇게 전자기기 쪽의 시험 인증이 HCT 대비 우월했습니다. 상대적인 매출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21년 1분기를 기점으로 DTNC가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사유는 DTNC는 전자기기 시험 인증이 LG 쪽이거든요. LG 스마트폰 쪽. 그리고 HCT는 삼성 쪽이거든요. 근데 21년 1분기 아마 기억으로는 LG 쪽에서 스마트폰 사업을 아마 접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갑자기 이제 급격하게 매출액이 좀 줄었고요. 대신에 LG 쪽에는 뭐 가전기기나 뭐 그런 것들은 계속 유지 중이었으니까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두 기업 다 모두 다 이렇게 보시면 전자기기 시험 인증 쪽에서는 장기간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HCT하고 DTC 두 기업 다 차량용 시험 인증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차량용 시험 인증 부분에서도 매출액이 DTC가 장기간 HCT보다는 계속 지속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기업 다 모두 차량용 시험 인증 분야에서는 이렇게 보시면은 매출액 성장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크게 뭐 기대를 하고 하는
포인트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HCT는 DTNC가 틀리게 교정 분야가 또 사업 부분에 있거든요. 그래서 교정 분야는 이렇게 지속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HCT의 그 최근까지의 매출액 성장은 교정 분야하고 전자기기 시험 인증 이쪽에서 이렇게 두 개에서 같이 이게 발생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전체 매출액으로 추이로 보시면은 HCT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모습을 보이시죠? 볼 수 있잖아요. 오히려 이제 감소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분기별 매출액 추이를 이렇게 한번 성장률로 그로스로 YOY로 체크를 해봤습니다. 22년 2분기까지 나왔잖아요. 18년 4분기에 정점을 찍고 계속 지속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은 어차피 매출액하고 연계되잖아요. 그래서 성장성 측면에서 계속 지속 감소하는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도별로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반기하고 연말하고 해갖고 연간으로 해갖고 이렇게 아까 이전 21년 상반기까지 이렇게 체크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시 22년 상반기에 꺾이는 모습을 보이는 단기 추세가 이렇게 하향 매출액 추이가 이렇게 하향 추세인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HCT는 이런 거를 성장성의 정체를 국면으로 타개하기 위해서 이번에 CRO 쪽에 이제 분야를 새로 진출한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은 HCT의 주력 매출은 정보통신 삼성형 스마트폰하고 기기의 전자기기 시험 인증이 발생되고 지속 성장을 하고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매출액은 성장 정체 국면에 접어들었고, 그리고 현재의 매출액을 유지하기 위해서 높은 캐펙스를 집행하는 구간으로 사이클로 접어들었으며, 그래서 비용 측면에서 감가상각비가 높게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 그 다음에 이런 매출액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원서를 계속 높게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지원서하고 직원 조업원 급여하고 감가상각비 때문에 이익률은 침해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죠? OPM이 좀 빠지잖아요. OP하고. 그래서 매출액은 정체 국면에 접어들었고, 지금 현재. 그 다음에 높은 조업원 급여와 감가상각비로 인해서 이익률은 감소하는 추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CRO 쪽에 진출했으니까요. 한번 거기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매출액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성장 전이라고 삼았던 배터리 2차전지 쪽에 매출액이 아직 미비한데, 거기서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HCT는 제 개인 기준으로는 접근하기가 좀 그렇게 메리트가 있지 않은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의견은 제 개인적인 사견이며, 해당 설명을 듣고 들으신 모든 결정 및 투자 판단은 당사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